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에는 커다란 변화가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이제 4개로 구분되던 카스트가 수천 개로 분화가 됩니다. 수천 개로. 와.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직업이 많아지면서 이제 생겨난 변화지요. 이걸 잣띠라고 불러요. 잣띠. 직업 혹은 가문 뭐 이런 뜻이거든요. 자티가 그때 한 3,000개 넘는 거를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 약간 자티를 설명드리자면은 그 직업이 그 사람의 약간 뭐 자티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빨래하는 사람은 자티가 빨래하는 게 업이가 되고 차 만드는 사람은 자티가 이게 차 만드는 게 되고. 직업인데? 교수님, 이거 뭐 수천 개가 우리 럭키 씨 말 들으면 수천 개의 잣띠가 생겼으면 그 잣띠에도 하나하나 다 계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잣띠가 지역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달라져서 어디에 4개의 바르나라고 하는 것에 어디에 속하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복잡하게 변화를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잣띠인지는 알아도 브라만, 끄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 이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는 잘 알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카스트 체계는 18세기를 기점으로 또다시 커다란 변화를 겪어요. 어떤 나라가 침략해 들어왔기 때문인데 그게 어디일까요? 알 것 같아요. 그 인도에 식민 지배를 했던 영국이? 맞습니다. 예.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침략을 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 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이 거대한 대륙을 어떻게 통치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뭔가 인도를 통치하는데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1871년도에 인도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성, 카스트, 나이, 거주지, 직업 뭐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 총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아는 경전에 나와 있는 대로 4개의 와르나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집어넣어라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자학대는 알지만 직업은 알지만 이게 바이샤에 속하는지 슈드라에 속하는지 그렇죠. 잘 몰랐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카스트 의식, 카스트 생각, 개념에 따라서 다시 카스트가 강화된 그런 식으로 되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다시 부활하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4개 그리고 불가촉 천민으로 다시 우겨 넣은 건데 이게 인도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잣띠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정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낮은 카스트들이 사원도 지어주고 그래서 주로 끄샤트리아로 인정받고 등록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막 조선시대 양반의 족보 산 거 같이 비슷하다고 그렇게 한 거네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격변기 사회에서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던 불가촉 천민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도 벗어나려고 하겠죠. 휴드러로 어떻게 올라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겠죠.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마침 영국의 식민 지배는 불가촉 천민 일부에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기회를 주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전에는 전부 다 그걸 안 한 도축업, 가죽 산업이 들어오고 육류 산업이 들어오고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왜냐하면 영국은 근대화를 이 사회를 시키고 싶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을 못 하잖아요. 오염된 일이니까. 그래서 불가촉 천민이 이 일을 맡게 된 거죠. 그럼 돈을 벌겠네요. 돈을 벌죠. 그래서 일부 불가촉 천민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일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영국으로 유학 가죠. 그래서 이제 이런 뿌리 깊은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는 게 일단 목적이잖아요. 이 사람들. 돈 번 불가촉 천민들. 그 사람들의 영웅이 한 사람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암베드카르예요. 이제 이분은
이제 19세기 말 사람인데 불가촉 전민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서 영국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카스트가 없는 영국 사회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인도로 돌아와서 간디하고 같이 손잡고 불가촉 전민 차별 철폐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럼 이때 안베드카르는 그 차별 철폐를 위해서 어떤 뭐 투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름이 없잖아요. 스스로를 달리트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카스트 차별이 인도 사회를 파멸시키고 있다라고 아주 열렬하게 호소를 했죠. 그러면서 격렬한 저항운동을 펼치는데 이 만우법전이 차별의 근원이 되는 거니까 이걸 이제 불태워 버립니다. 와. 야, 엄청난 근데 실제 일 같은데요? 바탕으로 영화에서 뭐 엄청난 일 아니에요, 사실? 진짜 엄청난 일 같은데요? 신성 모독일 수 신성 있잖아요. 모독 정도도 아니고 그렇게 성스럽게 여겨지는 경전을 불을 태우는 것은 실질적인 자살 행동이죠. 그래서 엄청난 이제 협박과 위협을 받죠. 그래도 계속해서 안베드카르를 중심으로 해서 불가촉 전민 차별 철폐를 노력을 그치지 않았죠. 이런 가운데 1947년 드디어 독립에 성공한 인도는 불가촉 전민들이 그토록 원했던 헌법을 만들어냅니다. 너무 멋있다. 헌법 제15조 국가는 종교, 인종, 카스트, 성, 출신지 가운데 그 어떤 것으로도 국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헌법 제17조 불가촉 천민제를 폐지하고 관행을 금지한다. 불가촉 천민이라 하여 그들에게서 어떤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에 해당한다. 와, 이거 진짜 너무 멋있다. 자, 헌법을 들은 불가촉 전민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야, 이거 뭐 눈물 축제죠, 나죠. 축제. 눈물 났을 것 같은데요? 자기들의 우상이. 왜냐면 사람만도 영웅이. 못한 대접을 받았었는데. 저희 역사에 상당히 중요한 역사이죠. 아까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오늘 이 파란 색깔 옷을 왜 입고 오는지 혹시 아세요? 좋아해서.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안베드커 박사가 평등 사회를 하기 위해서 시위를 많이 했잖아요. 이 파란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인간이다. 그래서 이 시위했을 때 항상 파란 색깔 깃발이나 옷을 우와. 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다 우리는 똑같다는 의미에서 파란 색깔 입고 왔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옷에 파란색이 좀. 그래서 저희 팀 색깔이 파란색입니다. 많이 파라네요 여기는. 저도 다 팔았잖아요. 네. 교수님, 어쨌든 그런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예, 그러면 인도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겠는데요? 그렇죠. 네. 차별금지법이 헌법에 제정이 되면서 카스트로 인한 차별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야, 이제 저런 그 다 무너졌네요. 그 다 무너졌어요. 잘했다. 법적으로는 모든 카스트가 평등해진 겁니다. 어떻게 평등해졌다고요?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법적으로. 예, 진짜 그걸 왜 의미 있다. 강조하시죠? 법적으로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카스트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까? 카스트가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아, 오히려 시골에서는 안 좀 있을 사라졌을 것 것 같아. 같아요. 카스트는 여전히 인도 사회에서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카스트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차별하고 있던 차별들이. 그런 성품이. 예. 국가가 관여할 수 없는 사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남아 있죠. 50년도 헌법 제정 이후에 인도 사회에서 카스트로 인한 차별과 억압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1968년도 인도 따밀라두라고 하는 주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불가촉 전민 44명이 산채로 불에 타서 죽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당시에 불가촉 전민은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하는데 거의 돈도 못 받고
그래서 우리도 인간 대접 해달라. 헌법에도 있지 않냐라고 이제 요구를 하니까 이 불가촉 천민들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수백 명 사람들이 불가촉 천민들이 습격해서 마을을 봉쇄하고 이제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오두막으로 피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두막을 문을 잠그고 기름 질러가지고 불태워서 44명이 죽었습니다. 아유, 그러면은 뭔가 나아질 거라고 믿었던 불가촉 천민 입장에서는 충격이 엄청났겠어요. 그래 불까지 지르고.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은 사실은 일부밖에 안 돼요. 드러나지 않는 44명이나 불태워 죽고 이제 농기구로 이제 찔러 죽고 이제 해서 이렇게 신문에 난 것이고 법은 제정됐지만 불가촉 전민들은 여전히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전대받고 차별받고 폭력, 살해 협박, 살해, 여성 강간 이러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이거 아마 이 통계 내보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싸우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투쟁. 싸워야죠. 투쟁 하자 해서 조직을 만듭니다. 그게 달리트 팬서라고 하는 조직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서 공격을 하면 더 이상 말로만 하지 않겠다. 우리도 똑같이 같이 싸우겠다. 이제 시위를 하면서 버텨보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이 집회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불가촉 전민들이 여러 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유, 너무 안타깝다. 교수님 요즘도 불가촉 천민에 대한 폭력이 그럼 계속 벌어지고 있나요? 예, 23년도 올해도 불가촉 전민들이 이제 맞아 죽고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22살짜리 불가촉 전민의 청년이 안베드카르 탄생 기념의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상위 카스트의 청년들이 와서 칼과 몽둥이로 두드려 패가지고 아주 죽었어요. 이렇게 여전히 인도 곳곳에서는 매년 불가촉 전민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망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뭐 폭행, 사망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인도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뭐 예. 어떤 대책이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사적 공간에 대한 개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인도가 이제 헌법을 만들 때부터 불가촉 천민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보상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가가 보호해야 할 소수자다라고 지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 카스트, 정부가 지정한 카스트다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이 정책을 실시를 해가지고 불가촉 천민이 국회의원도 되고 우리 같으면 시의원도 되고 고위 관직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교수님, 불가촉 천민으로서 가장 고위직에 오른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현재 인도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있는 드라우파디 무르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여성 대통령.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인데 여성이에요. 와. 그러니까 현 대통령이요? 근데 이제 원래 인도에서는 총리가 대부분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사회 통합을 위해서 사회 약자를 대변하는 인물을 각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올렸습니다. 요 직전의 대통령 고빈드라는 분도 불가촉 천민 출신입니다. 불가촉 천민이 대통령까지 할 수 있는 시대인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뭐 불가촉 천민만 뭐 혜택을 주면 또 다른 불만이 생기지 않을까요? 당연히 생기겠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까요? 뭐 브라만이나 샤트리아 크샤트리아. 이런 사람들이. 그 중에 슈드라가 자기들도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피해를 봤으니까 지정 카스트처럼 혜택을 받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슈드라까지 혜택 범위를 넓히는 정책 보고서를 한번 작성해보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OBC라고 한 사람들이 무려 슈드라 플러스 알파 40%예요. 그러면 지정 카스트 적어도 15%입니다. 그러면 55%를 할당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와. 아예 안 되지. 저건 안 되지. 진짜 쉽지 그럼 이제 않다. 말이 안 된다고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되면 또 나머지 또 카스트들은 너무 불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쉽지 이제 않아. 상위 카스트들한테서 불만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OBC 쿼터제가 시행되죠.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해서 이제 서로 갈등이 이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인도의 중류 카스트들이 하층 카스트에만 공무원 대학 시험 할당제를 적용시키는 것에 반발해 벌인 시위가 유혈 참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상층 카스트래. 와, 진짜 난리다. 와. India deployed thousands of security forces in Gujarat after clashes between police and affirmative action protesters turned violent. Previous governments have tried to grant the Jats reservation status, but India's Supreme Court has repeatedly quashed the proposal. We are not against the OBCs, but we want to be equal. And Uttar Pradesh, as Indian security forces reacted quickly. 브라만이라였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억울한 거죠. 아니 이게 뭐 이거 계속 뭐 안 없어졌네 그러면 이 카스트제도. 근데 교수님 아까 제가 카스트 제도가 법적으로 철폐됐다고 해서 너무 좋아했는데 저 영상을 보니까 그 뒤에도 계속 사회적 혼란이 극심했네요. 맞습니다. 결국에 혜택을 주는 유보시키는 예비해주는 정책 때문에 이 정치 갈등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불가촉 전민은 자기들을 유리하게 하는 정당을 지지하고 정당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표 많이 줄 사람들을 위해서 OBC 쿼터 같은 걸 또 달라고 하고 법으로 사라진 카스트인데 정치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거죠. 와, 너무 혼란스럽다. 로키 씨, 그러면 저 쿼터제 논란을 두고 인도 내에서는 뭐 어떤 여론이에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아마 이런 거 보면 인도가 전체 아직까지 카스트 제대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런 일 때문에 인도 이미지가 조금 그렇게 되긴 하지만은 없어 버려야 되는 건 맞지만은 이게 전체 몇 프로가 이렇게 하고 있을까가 제일 큰 질문이에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싸우게 된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 경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한 인도의 상황, 그것이 극복이 안 되면 이런 문제 해결되기 어렵다. 인도는 GDP 규모로 전 세계 5위예요. 영국을 앞질렀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나라의 부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가난 때문에 절박한 상황에 처한 빈곤층이 카스트와 관계없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 경제적 취약계층, 우리로 치면 기초수급자 10%의 쿼터를 주기로 했어요. 와. 아까 말하는 지정 카스트 OBC 제외하고 현지 언론은 이번 개헌을 통해 인도 저소득층 1억 9천만 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쿼터가 더 많이 늘잖아요. 예. 그래서 그 갈등이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끊이지 않게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게 현재의 인도의 모습입니다. 진짜 복잡하네. 분명히 인도에서 카스트는 제도는 사라졌어요. 하지만 카스트는 여전히 살아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카스트는 인도의 빈곤 문제, 정치 문제와 결합해서 망령처럼 남아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